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1%로 동결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그러나 경제 지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유럽의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제조업 부문에서 경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의 경기 침체와 국제 유가 상승 탓에 올 1분기 들어 국내 실질 국민 총소득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호전됐던 총 저축률 또한 올해 들어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운전 중 DMB 시청. 정부는 이제 벌금 3에서 7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기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일장 1부 시작합니다. 각국 중앙은행발 정책 랠리, 오늘 안도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코스피는 또다시 1850을 밟아주고 있는데요. 독일에 이어서 보수적이라 볼 수 있는 유럽 중앙은행 즉 ECB에서 태도 변화가 감지가 되면서 시장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든가 추가적인 국채 매입에 관한 얘기는 없었지만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하면 행동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준 점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때마침 오늘 밤 버냉키 의장의 연설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만약 이쪽에서 선물이 나온다면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시장은 1850선, 오늘 특별히 삼성전자의 4% 급등도 눈여겨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IT주의 상승세가 큰 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850도 의미가 있지만 외국인들의 닷새 만에 아주 현물을 강하게 사주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약 3천억 가까이 지금 매수 강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선물도 동반해서 매수, 기관도 같이 사고 전 업종이 거의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오후장 들어 약간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개인이 이 같은 반등을 활용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개인만 파는 장,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요.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이 되겠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부양 의지를 천명했는데 기대와 별도로 실행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방키아 등 금융권 부실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 스페인. 현재 국채금리 상황은 어떻고 또 감안해서 구제 금융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발 훈풍의 증시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벤트 약발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오늘 만나볼 5위는 교보증권의 이진행 지점장님입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즉 QE3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버냉키 의장의 부양 발언 즉 선물이 있을까요? 또 안도랠리가 추가로 더 나온다면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좋을까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오늘도 정호영 대표님 만나봅니다. 기력을 되찾은 코스피 상승세 어디까지 나올지 추가 반등 지수 때 미리 한번 점쳐보고 카카오톡 수혜주인 KINX 지금 사도 늦지 않은지 매수 타이밍도 함께 저울질해보죠. 주간 5% 공략 종목은 리딩투자증권 윤종훈 주인님이 지켜보는 이수 페타시스로 오늘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오늘 김상균 팀장님 모셔볼 텐데 글로벌 위기 우려 완화에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현물을 꽤 많이 사주고 있는 날입니다. 본격적인 코리아 사주기 바이 코리아는 언제쯤 나올까요? 또한 많은 분들이 매수 대상으로 언급하는 실적되는 펀더멘털이 양호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공개해드립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45선입니다. 환율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발 경기 부양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재 국내 증시에도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850선 안착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자세한 장중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오늘 지수는 2%가 넘는 급등세로 출발해서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시장에 돌아오면서 단숨에 40포인트가 넘는 지수를 회복했는데요. 현재도 185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한 1850선 가까이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4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내용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수치들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지수는 갭상승 출발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연이틀 이어진 매수세에 장 초반 강세장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46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환율은 유럽과 미국의 부양책 도입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1170원 초반대로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수입업체 결제 수요로 인해서 장중 추가 하락은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도 마감장에서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은요, 1171원대 정도 되겠습니다. 한 9원 정도 급락을 했는데 오늘 시작은 1169원 정도로 아주 갭다운 출발을 했었었죠. 1846선 꽤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곤 연구위원부터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상승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미국은 정확히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유럽 쪽에서 꽤 괜찮은 리액션을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드라기 총재 준비가 돼 있다. 여기에도 시장이 크게 환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워낙 호재에 목말라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시사, 언급 정도만으로도 시장이 상당히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돌려놓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글로벌 정책 대응 정도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런 쪽에서 조금 신호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딱히 뭐 국채 매입을 해준다든지 혹은 3차 LTR로 혹은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몇 분이 얘기하셨다고는 들었는데요. 그런 어떤 결과물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번 통화정책회의 때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뚜렷한 대책이 나온 건 아닙니다. 사실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만으로 시장이 반색을 하고 있는데, 바꿔서 말하면 그 정도로 심리가 많이 취약해져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호전된 심리가 다시 또 금방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도 이번에 ECB는 인하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국채 매입이나 아니면 LTR와 같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의 대응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기대감만 심어줬고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실망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밤 지켜봐야 될 미국 쪽 경기 부양 가능성, 버냉키 의장도 결국 시사 정도만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액션 플랜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Q3에 대한 가능성, 최근에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코멘트가 현재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번 달에 이제 종료가 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FRB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정책적인 대응 코멘트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은 실제로 뭔가 시장이 변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변화하는 부분들은 스페인의 국채 발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위험 지표들이 다음 주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이제 변수로 짚어주셨던 스페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상 스페인의 구제 금융을 받으면 유로존의 첫 재정 통합의 케이스가 될 것도 같습니다. 오늘 밤도 국채 발행도 예정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국채 금리는 어느 정도이고, 감안해서 구제 금융을 받을 가능성, 또 솔루션으로 유로본드가 도입될 가능성 등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현재 문제는 사실 이제 스페인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문제가 스페인으로 전염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 국채 가격이 계속 급락을 하고 있고요. 국채 수익률은 이제 7%까지 거의 근접하는, 이제 6.5%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여졌는데, 물론 지금 어제 그제 조금 금리가 소폭 하향 조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돼 있고요. 이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2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9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 국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는 구제금융 신청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채 발행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처럼 다시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웅철률과 국채 발행 금리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와 같은 6.5% 이상의 높은 금리는 사실상 조달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스페인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엔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ECB하고 EU가 스페인에 지원하는 부분, 스페인은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싶어 하진 않고 최대한 직접적인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보다는 은행권을 좀 구제를 해줘서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전에 비해서는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의 해결 여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또 큰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유로본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유로본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의 재정 통합, 재정 주권을 이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독일이 유로본드에 절대적으로 이제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입장은 계속 여전히 유로본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유로본드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재정 주권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재정 통합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로본드는 훨씬 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체적인 논의와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너무 기대가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밤 일단 20억 유로의 스페인 국채 발행이 분수령이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버냉키 의장이 시사 발언을 했지만 시장이 미리 다 알았다 해서 선반영된다면 내일 곧바로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것인지 이 같은 해외 어떤 이벤트발 약발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은 언제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안해서 전략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현재 4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CB와 FRB 버냉키 의장의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그런 반등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이 의미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내일 어떤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이나 반등 탄력은 좀 현저하게 둔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스페인 부분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부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개선이나 합의나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더 많이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 최근의 상황 자체가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기엔 아직 좀 이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총선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시점인 다음 주까지는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나 아니면 급락 이런 쪽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어떤 박스권에서의 등락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시장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벌써 시장은 윗꼬리를 달면서 약간 1850을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용건 연구위원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전해드렸던 바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오후장에서 힘이 약간은 달려하는 시장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좀 전 프로그램상 문제로 잠시 혼란스러웠는데요. 정확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850선에 바짝 다가서려고 했는데요. 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43% 상승한 1845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현재 2,6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현재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2.2%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466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도 한 70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네요. 환율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환율은 장 초반 10원 넘게 떨어졌던 환율이 현재는 수입업체 결제 수요로 인해서 장중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된 모습입니다. 9원 10전 하락한 1171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4%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5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현재 4.35% 오르면서 2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반면에 삼성생명은 1.64% 하락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9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3.68%, SK하이닉스는 4.16% 오르면서 22,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2.29% 오르면서 33,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1.37%, 다음은 2.25% 오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영종도 리조트 개발 사업에 일본 게임사와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소식이 현재 급등세입니다. 8.12% 오르면서 1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은 강보합권에서 동선은 1.13% 오르고 있고요. SM이 현재 4.15% 강세장 보이면서 43,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강세장을 보이면서 오늘 모든 업종이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보험과 전기, 가스업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차 군단이 여전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IT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T주가 5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덕분에 일제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4.16% 오르고 있고요. LG전자가 4.65% 오르면서 67,500원에, LG디스플레이가 현재 7%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이노텍도 4.37% 강세장 보이고 있네요. 은행주들이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금융이 5.91% 오르면서 1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4.13%, 기업은행이 4.15%, KB금융은 현재 4% 가까이 오르면서 3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소식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조선주도 역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살펴보시면 현대중공업이 현재 4.35% 오르면서 2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4.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3.84%, 한진중공업도 3.53% 오르면서 14,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정유화학주가 모처럼 반등한 국제 유가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 현재 SK이노베이션이 5% 넘게 오르면서 13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와 SOE도 2%대 보이고 있고요. LG화학이 3%, 현재 금호석유가 3.77% 오르면서 11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민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입니다. 현재 우리들 제약이 14% 넘게 오르면서 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과 바른손도 11% 급등 양상입니다. 현재 위노바가 11.48%, 조광페인트도 10.86% 오르면서 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 역시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이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성장성과 또 소셜 네트워크 게임 인기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빌과 컴투스는 신고가도 기록했는데요. 현재 컴투스가 1.36% 오르면서 33,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게임빌은 현재 하락 전환했습니다.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포뱅크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5,3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장 상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인데요. 하나마이크론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반도체 패키징 업체 하나마이크론이 실리콘 메모리를 유연하게 패키징할 수 있는 공정기술 개발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는데요. 현재 8,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분의 의견을 봤는데요. 그리스 총선 전에 시장은 들쑥날쑥할 것인데 낙폭과 대주를 더 많이 사자라는 의견 주신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독일에 이어서 유럽중앙은행까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버냉키 입이 열릴 것까지 기대를 당겨하면서 시장이 1850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오장에서 약간 버거워합니다. 21선 부담 때문인지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상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금은 확보할까요? 아니면 주식을 더 살까요? 현금은 뭐 일정 부분 좀 유지하시는 것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현충일 휴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행히도 글로벌 주식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 시장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21선까지 지금 닿아서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성은 그 뭐 유로존 또 미국 그 비롯해서 해외의 어떤 변수들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럽의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는 않았지만 재정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불안 심리를 좀 진정시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일 뭐 우리 시장도 그 주 초반에 어떤 낙폭을 상당 부분 좀 만회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있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제 금일 밤에 있을 스페인의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시장에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현재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6.28%로 5월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폭 좀 하향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일 국채 발행이 큰 우려 없이 성공할 가능성도 좀 매우 높다. 그렇다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금일 뭐 장중에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유럽 관계자들이 취약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 금융 조건을 상당히 좀 제한적인 수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아마 스페인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투자 심리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밤에는 역시 또 미국 쪽에서는 버냉키 의장의 미국 의회 경제 전망 진술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것까지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주목해볼 만한 그런 뉴스 플로어가 되겠는데 향후에 QE3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또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또 외신을 종합해 보면 전망 중에서 가장 우세한 것은 아마도 이번 버냉키 의장은 아마 오늘은 연준이 이달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는 순에서 발표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아시다시피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동일한 규모의 단기 국채를 시장에 내놓는 방식인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연준이 대차대조표에 어떤 이런 손을 대면서 확대하지 않고도 경기 부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효과를 좀 거뒀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이르고 여전히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외 변수 영향권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의 대응 여부 또는 당장 정책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정책 대응에 대한 어떤 의지가 명확해질 때 정책 기대감을 반영한 반등 시도가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이번 주 초반의 지수대를 단기 저점으로 인식하기에는 역시 좀 불투명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2 통화정책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 초가 되겠네요. 2주 뒤쯤에는 열흘 정도 뒤에는 G20 정상회담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FOMC 회의가 있고요. 또 월말에 가서는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또 10일 있을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 17일에 있을 그리스 총선 등 선거가 또 여러 있고요. 그래서 여러 이벤트에 대해서 물론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가미된 1800을 전후로 한 저점 테스트 과정에서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자체를 뭐 아주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데요. 악재에 대한 주가 반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노출된 악재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좀 주변을 둘러보면서 긍정적인 시장 내의 변화의 조짐들은 없는지를 꾸준히 좀 점검해 나가는 것도 투자 자세는 좀 좋은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달러화 강세가 지난주 금요일 주말부터 좀 반전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뭐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 역시 이제 지나치게 편중된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또 시장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단기 저점에 대한 인식이 투자 심리에도 상당히 좀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단기적으로 뭐 급반등보다는 유로존 등의 외부의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이 전개가 되겠지만, 중기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낙폭을 좀 만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고, 또 반대로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좀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나 어떤 그런 입장이 좀 강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는 좀 여유를 갖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낙폭을 좀 점차 만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고 가정해본다면 중기 투자가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 단기 투자자분들은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 맞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다음 주에 있을 향후 옵션 만기일 등을 좀 염두에 둔다면 급격한 가격 변동보다는 좀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예상되지 않는가. 따라서 거꾸로 이럴 때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어떤 시장의 출렁거림을 등락을 활용하는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금리나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 시행이 뭐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서 결국 정책 당국의 안정 의지가 언제든지 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유입을 유도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 현재 주식 시장은 절대적인 어떤 가치의 수준 이하에서 굉장히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가격 반등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랠리의 탄력과 반등의 속도가 붙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안도 랠리로 확산된다고 했을 때 과거 경험상 역시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수익률도 컸고요. 따라서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중에서 하반기에 낙폭이 컸고 기왕이면 하반기에 또 어닝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종목군들로 압축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등락 시 낙폭 과대주를 조금 더 사봤으면 하셨는데, IT와 금융을 좋게 본다고 아까 화면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사실 월요일 시장이 타격받기 전까지는 뭐 기계라든가 건설 쪽도 지켜보고 계셨는데, 이제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겁니까? 관심 섹터 끝으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초에 급락할 때 관심 업종에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건설이나 화학, 그리고 뭐 은행 기계 업종 등 관심 갖고 트레이딩하던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제외하고 은행 업종하고 전기전자로 압축을 하는 전략으로 수정을 했는데요. 그나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선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향후 시장이 한 차례 정도 더 조정이 나온다면 재차 그 국면에서는 저가에 다시 낙폭과대주, 건설, 화학 등의 업종을 추가로 관심 업종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은행주와 IT 업종으로 국한해서 대응할 예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현금 비중은 한 30% 정도로 소폭 늘려서 유지를 하겠고요. 은행 업종입니다. 금일도 은행 업종 탄력이 상당히 좋은데, PBR 기준으로 거래되는 수준은 굉장히 0.7배로 역사상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주가가 조정받는 국면에서도 은행주의 하방 경직성이 좀 강화되고 있던 점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향후에 오히려 앞으로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지지부진했던 은행업종 전반적인 릴레이팅이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KB금융과 우리금융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 IT 업종은 30% 비중으로 소폭 늘렸는데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역시 보셔야 되겠고,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어떨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와 오늘 아이테스트라는 종목을 한 종목 추가해서 관심 종목을 편입을 해봤습니다.
아이테스트는 국내 최대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반도체 테스트 외주 전문 업체인데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향후에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생산 능력 확대 전략이 아마 이 아이테스트는 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동종 업종 내에서도 실적 대비해서 PBR 8배 수준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 유입을 감안해 본다면 스몰캡을 선호하시는 그 투자자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 실적까지 되는 IT와 은행의 총 4종목, 관심 종목으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이진행 지점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유영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 장 마감 전략과 공략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가 뛰어올라서 184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태도 변화가 반갑습니다. 오늘 장 특징 점검해 주시죠. 네, 갭 상승 후 안정적인 상승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갭 상승을 하면 음봉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종가까지 음봉보다는 양봉 마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등락 이유는 역시 두 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호전 그리고 투자 심리 안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면 아마도 여기서 확실하게 1800선을 지지해주고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 곳에서 이제 방송을 저도 봤는데요. 정말 답답한 게 오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2000선 이상에서 2400, 2500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1800에서 왜 관망하라 그랬는지 전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2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중기시장을 바꾸는 이런 행태는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결과를 떠나서 현재는 손소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손실은 작고 이익은 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비중대로 계속해서 끌고 가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많이 오르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오늘장 특징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코스피 전기전자와 종목은 KINX 이렇게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게 이제 1, 2, 3, 4등인데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상 코스피의 1등 상승 업종인데요. 전기전자가 다시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반등은 결코 단기 반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고요. KINX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화요일이었죠. 오늘도 이제 상한가로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최소한 50% 이상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이제 1840이라면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할까요? 네, 화요일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800선만 넘으면 전업들은 100%, 직장인 75%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약간 높였습니다. 1825선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 50분 코스피 기준으로 1825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그 다음에 25%씩 내려주셔서 이제 약간 삭감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차피 1800선 이하에서 현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뭐 작게는 50, 많게는 100% 베팅하셨기 때문에 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1825선만 지켜주면 일단 그대로 끌고 가셔도 문제가 없고요. 종가에 매수할 만한 업종과 테마까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업종은 코스피에서는 화학, 코스닥에서는 인터넷입니다. 원래 두 개는 사실은 낙폭과대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코스피의 대장은 전기전자, 그 다음에 코스닥의 대장은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미 그거는 뭐 제가 수차례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낙폭과대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역시 이제 테마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침 방송도 그렇지만 오후 방송에서도 문재인 테마주를 계속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오후 방송에서도 제가 그 5월 하순에는 SNS 관련주, 그다음에 5월 중순부터 계속 이제 문재인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이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약속드릴 게 뭐냐면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업종 테마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지수가 이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 여러분들에게 매일 한 종목씩 우량주라든가 테마주를 직접 추천해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도 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그 서울경제TV 진출한 기념으로 6월 9일에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갑작스럽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시면은 그동안 그 포트폴리오가 엉망이라서 정말 어떻게 손댈 수 없었던 분들한테도 제가 새롭게 좀 재편해 드리겠고요. 네. 제가 전망해 드렸던 대로 위험 관리 잘 하셨던 분들한테는 새로운 추천 종목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이번 강연에는 올해 강연회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9일 토요일 대표님 강연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계속 파는 개인, 계속 사주는 외국인. 일단은 외국인의 승리로 보여지는데요. 주간 5% 이상 사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얘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님 한번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61선을 우리 중요시 하시는데 지난번 종목이었던 실리콘 화일 점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실리콘 화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 화일은 좀 불황장에서 지난주에 이제 1800선 밑에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가 추천했을 때 가격이 3,700원 이제 그 초반 그 정도였는데 지금 3,685원이고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지금은 뭐 3,700원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좀 외국인들도 좀 이제 매수세가 돌아섰고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 화일을 꼭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낙폭 과대주나 IT 종목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5% 공략 종목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이제 PCB 생산하는 회사 중에서는 이제 조금 가장 대표주라고 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층 회로 기판이라고 해서 이 MLB의 매출이 전체 회사에서 80%를 넘게 차지하는 회사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컴퓨터나 이런 컴퓨터 관련된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요 고객사들은 이제 시스코나 알카텔루스트 그리고 우리나라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인데요.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면서 이제 적자를 잠깐 겪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1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고객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국에 있는 PCB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중국 진출 또한 이제 스타트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현재 제가 좋아하는 이제 361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61선 단기적으로 이탈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5,000원 선을 이제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361선 재탈환과 더불어서 단기 5,000원을 넘어서 6,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거래량이 부진하면서 한 번에 지금 제가 생각했던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이 구간에서라면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4,735원 하고 있는데 이 4,750원 밑에서 매수를 하시고 매도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50원, 4,500원을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PCB 업체 이수페타시스 공략 종목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2시 39분, 코스피는 1,844선, 개인은 4,000원 넘게 팝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세워주실 분은 플래너의 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유럽이 추가 부양책을 시사했고 오늘 밤 또 버냉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기대가 큰데 그럼에도 오늘 1,840, 50은 기술적 반등인지 일단 전략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좋은 소식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직
가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다. 단기 기술적 낙폭에 의한 종목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 리스크라든지 미국에 대한 경기 지표가 아직은 호실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그동안 현금 비중을 못 가졌었던 분, 특히 현금 비중 10에서 20% 정도는 종목별로 무조건 챙겨 가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현금을 오히려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향후에 정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이 확고하게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추세의 전환이라든지 방향이 잡혔을 때 포트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외국인들의 매수라든지 외국인들의 방향성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지수와 상관없는 펀드멘털이 양호한 종목들은 꾸준히 저점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주주, 특히 스펙에 합병하고 있는 상기 오토모티브라든지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은 현재적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일회성 손실이 발생한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매수 구간으로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털 양호한 종목을 좀 매수하자. 일단은 그럼 오늘 정도에서 현금 확보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향후 변수로는 역시 외국인들 수급을 들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버냉키 의장이 오늘 발표를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채 발행도 있다면서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위기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위기들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지 매도를 해주는지 그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추세의 전환이 시작될 때 그때쯤에 포트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식을 사서 손실을 보고 있다면은 조금만 더 들고 있으면 왠지 이런 분위기가 몇 번만 더 나오면은 이제 처음 투자한 돈 회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손절매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될까요? 예, 제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지금은 관망하는 추세입니다. 섣불리 매도나 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들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정기 점검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고 추가적인 낙폭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하고 좀 짧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게 접근하는 종목은 대형주에 의해서만 짧게 접근하시고 중소형 가치주 특히 펀드멘털이 우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저점 매수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손이 좀 느리고 그렇게 작게 매매를 안 한다. 중장기로 괜찮은 펀더멘털이 되는 중소형 종목 오늘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모베이스라는 종목은 갤럭시 노트라든지 갤럭시 S3 이런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실적이 좋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갤럭시 시리즈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율이 나빴기 때문에 실적이 나빴지만은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퍼 4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저평가 우량주로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는 지속적으로 갤럭시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꾸준히 기관 특히 증권에서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낙폭이 나왔지만은 기관에서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기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온 구간 특히 4,000원에서 이 4,500원 정도 간거에 작은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좀 짧게 봤을 경우에는 5,500원, 6,000원 정도까지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특히 베트남 법인이 IFRS 적용으로 인해서 4분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들고 가겠을 경우는 신고점을 돌파해서 충분히 8,000원까지 약 100%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 수익까지 기대한다.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 모베이스. 그렇다면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요? 손절 가격도 부탁드립니다. 예, 모베이스라는 종목은 4,000원에서 4,500원 정도의 작은 박스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오늘 특히 종가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상승하기 전 가격이었던 3,500원 정도에서 접근하시고 4,000에서 4,500원 구간에서는 꾸준히 모아간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모베이스 얘기 들어봤고요. 지난번까지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보면요. 현금이 절반을 넘었고 펜엔터, NC소프트, 삼본, 정밀전자 이렇게 세 종목이 담겨 있었군요. 누적 수익률을 보면
자, 오늘 NC소프트 급등하는데 역시 수익도 큽니다. 축하드리겠고 3번 정밀전자와 펜엔터가 월요일 타격을 조금 받았는데 펜엔터는 그러나 추가 매수 의견 주셨네요. 예,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수가 빠지면서 특히 각시탈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시탈에 대한 효과보다는 오히려 해를 품은 달리라든지 기존에 이미 나왔던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5,500원과 6,000원 사이에서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마찬가지로 펜엔터테인먼트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 엔터주들이 업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 엔터주 중에서도 펜엔터테인먼트는 자산 가치주적인 측면도 뛰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블러드앤소울이라는 대작의 기대감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2분기 실적까지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는 사실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락하기 전 가격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정밀전자입니다. 추세 펀드멘털 자체는 이상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 유로 리스크라든지 미국 악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현재 저점을 갱신하면서 약 5,500원 손절가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을 하고 손절가에 다다를 경우에는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좀 더 기다려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펜엔터는 오늘 정도 가격에 추가 매수. 예, 그죠? 그러면은 비중도 평균 단가도 조금 낮아지게 되겠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목 가운데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역시 맨 처음 얘기하셨던 펜엔터테인먼트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오늘 새롭게 언급을 해주셨던 모베이스 역시도 중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가격과 함께 완성된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립니다. 자, 김상균 팀장님의 완성본이에요. 현금은 약간 줄었습니다. 왜냐? 오늘 모베이스를 10% 신규로 사고자 하였고 펜엔터테인먼트를 30%로 20%에서 10%가량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목은 4가지가 되겠죠. 자, NC는 1차로 30만 원까지 보고 현재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주 싸게 잘 잡았기 때문이고요. 펜엔터테인먼트는 5,500원과 6,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오늘 또 한 번의 추가 매수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3번 정밀전자는 손절가 좀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좀 빠른 대응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모베이스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인데 오늘 종가 정도 부분에서 분할 매수. 1차는 전 고점을 뛰어넘는 6,000원. 수익 100% 이상을 5개월 정도 만에 내리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플래너의 연구소 김상균 팀장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시 47분 현재 코스피는 1845선입니다. 1850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요. 잠시 후에 놀라운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